충북 최초의 음식 서적으로 우리 지역의 식문화를 알아보는 자, 100년 전 우리 음식 이야기.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힘. 김치. 자, 100년 전 우리 지역의 선조들은 과연 어떤 김치를 먹고 살았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으로 10주간 반찬 등속과 함께하실 지명순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 이 네. 생활 한복인가요? 너무 고우신데요.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의 지명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원장님은 저랑 좀 구면인데. 네. 네. 아유, 원장님은 약간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원장님 시간만. 아유, 송민수 아나운서는 저녁에도 활력이 넘치는 남자 그렇습니까? 같아요. 저는 어떤가요? 역시 또 새롭게 만나서 활력 넘치나요? 네, 활력이 넘치는 두 고맙습니다. 분이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뭐 반찬 등소, 반찬 등소 기록하는 우리가 이 김치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텐데, 먼저 원장님, 반찬 등속이 무엇인지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반찬 등속 하면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음식 만드는 법을 기록한 충북 최초의 조리서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부터 108년 전 1913년에 진주광씨 집안에서 쓰여졌고요. 2012년부터 보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수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 충북 유형문화재 381호로 지정이 됐고요. 네. 지금은 청주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미진 씨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이 반찬 등속 책이에요. 책일 텐데 미진 이거는- 씨가 좀 안에 좀 보이게 이렇게 열어줬어야 되는데. 요렇게? 네, 한번 네. 딱 해주세요. 지금 보이나요? 잘 오. 보이나요? 네, 이 책은 그 원본을 재현해서 복원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안에만 봐도 굉장히 많은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반찬 등속 보니까 뭐 김치, 짠지, 떡과 오. 과자 종류 등 다양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0주간 저희가 김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텐데 네네. 김치로 10주 동안 할 이야기가 있나 저는 너무 새로운 거예요. 종류가 그러세요? 그렇게 많나요, 원장님? 그럼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그 재료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산과 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우리 팔도에서 어떤 특산물들이 있고 네. 그 지역에 어떤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200여 가지의 지금 김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여 가지요? 네. 와, 그렇게나 많아요? 반찬 등속에서도 보면은 배추 짠지, 갓대기, 웨이김치, 짠지, 무김치 등 9가지의 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김치 짠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재료들이 좀 들어가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면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짠지의 재료 한번 만나보시죠. 반찬 등속에 소개된 짠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소개합니다. 무 2개와 배추 1포기, 무청 250g, 생강 1쪽과 마늘 5알, 약간의 실고추, 해말 10g, 조기 1마리, 그리고 천일염이 필요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 영상 보면서 무와 배추를 주 재료로 그 마늘 그리고 생강 같은 양념은 어떤 김치에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짠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물과 천일염 같은데 그러면 물김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물김치. 네, 근데 요리명이 짠지라고 하니까 네. 차갑게 담가서 먹는 무김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반찬 등속 원문에 보면 무는 반달지게 썰고 배추는 통으로 썰고 그리고 무청을 합하여 소금물을 하여 부으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추와 무와 그리고 무청까지 네. 합쳐서 담는 김치라서 네. 석박지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소금물을 부었기 때문에 동치미를 담가서 익기 전에 빨리
먹을 수 있는 어. 썰어서 담는 아. 동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빨리 먹어야 되는 음식이네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 선조들의 이 김치 사랑은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동치미를 담가 놓고 그게 음. 익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또 김치를 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김치 사랑이 유별난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김장을 하기 전이나 또는 김장을 했는데 아직 맛이 들기 전에 서너 포기 네. 양념을 맛있게 해서 네네. 예, 담아서 빨리 먹는 김치를 지래김치라고 해요. 지래김치. 네, 음. 이 지래김치는 이제 맛있게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배추나 무가 연한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젓갈이라든가 또 양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맛이 들어서 금방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래김치라는 말을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김치를 숙성 정도에 따라서 뭐 겉절이, 물김치로 나누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담는 시기에 따라 종류로 나눠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시기에 따른 김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봄에 새로 난 햇배추나 무로 담는 햇김치라는 것이 있긴. 햇김치. 네, 뭐 봄김치라고도 하고요. 또는 네네. 풋김치라고도 하죠. 네. 네. 그다음에는 김장철에 담았다가 그 이듬해까지 먹는 늦김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김치도 김치. 있구나. 네, 그다음에 벼락같이 급하게 담아 먹는다 해서 벼락김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종류가 얘기하면 많다. 그렇죠? 벼락김치가 나왔겠어요. 네. 이렇게 짠지를 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와 무추를 또 어떻게 절이는지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방법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짠지는 담가서 바로 먹는 김치이기 때문에 배추와 무를 연한 것으로 고르는 게 좋은데요. 먼저 배추를 크기에 따라 절반 혹은 4등분으로 자른 후 깨끗이 씻고 다듬어 준비해서 8시간 동안 절여 3번 씻어냅니다. 무는 작고 연한 것으로 골라 씻어 손질해 큼지막하게 2등분으로 자르고 살살살 천일염을 뿌려 4시간 절입니다. 무청은 연한 것만 골라 무가 절여지는 동안 함께 절입니다. 네, 김치의 대표적인 우수성 하면은 이제 발효 과학이거든요. 소금에 절여서 먹기 때문인데 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서 발효를 시켜 먹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는 민족은 많아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구까지 네.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켜서 먹기는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무와 배추만 절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어떤 재료를 섞어서 또 어떤 새로운 김치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추와 무 절이는 건 너무 쉽잖아요. 네. 근데 재료를 잘 섞고 양념을 잘 섞는다는 것은 네. 아주 창의적인 아. 창의성이 뛰어난 민족이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썰고 양념을 하고 소금물을 넣어서 짠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 다른 나라 이야기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중국. 중국이 계속 요즘에 김치는 우리 것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원장님 확실하게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도 김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김치는 언제 먹었던 겁니까? 우리나라 김치의 역사는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 시대에 지은 이규보가 지은 동국 이상국집에는 순무를 간장에다 담가서 여름 반찬으로 먹고 네. 소금에 절여서 겨울 내에 반찬으로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간장과 소금에 절여서 네. 먹었던 건데 고려 시대 사람들은 순무를 절여서 먹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먹을 것을 장으로 하느냐 소금으로 절이느냐 이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겠어요. 그렇네요. 네. 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이제 절임 채소를 그리고 우리는 김치인데 이게 확연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김치는 초산 발효를 해요. 식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물 맛이 아주 신맛이 강해서 셔요. 네.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양념으로 사용할 수뿐이 없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젖산 발효를 하기 때문에 신맛이 나기는 하는데 달짝지근한 맛이 나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네. 먹을 수도 있고 밥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예. 이것을 응용해서 다른 요리를 또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뭐, 김치는 한국의 종주국이다.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짠지엔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추와 무청이 절여지는 동안 짠지에 들어갈 김치 국물을 준비하는데요. 초정수 2리터에 천일염 100g을 넣고 휘휘 저어 녹여주면 됩니다. 그 사이 짭조름하게 절여진 배추는 물기를 꼭 짜서 3cm 길이로 자르고 절인 무는 반달지게 적당한 두께로 썰고 절인 무청은 3cm 길이로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합니다. 이어서 짠지 양념을 준비하는데요. 생강은 편으로 납작하게, 마늘은 잘게 채를 썰어 준비하고 고명으로 얹을 실고추도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반찬 등속이 소개하는 김치의 특색이죠. 젓갈 대신 들어가는 조기도 찢거나 다져서 준비해 놓습니다. 물김치 하면요, 저는 이제 열무김치 아니면 동치미 이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겨울철에 담그는 동치미도 있지만 네. 여름철에 열무를 이용해서 담는 열무김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배추에 물을 넣어서 담는 배추 물김치도 있고요. 배추 물김치. 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해먹는 나박김치도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물김치들은 담을 때 간을 맞춰서 물을 붓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마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식생활하고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민족인데 네.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디아스타제라든가 아밀라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오.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 넘김을 좋게 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톡 쏘는 그 새콤한 맛은 네. 식욕을 돋아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네. 목 넘김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왜 그 음식 먹었을 때 목 막힐 때 체했을 있잖아요. 때, 특히나 그 그때도 떡이 좀 막혀 있을 때 동치미 맞아요. 한입 하면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시원하게. 그래서 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생긴 건가 봐요.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오. 탄수화물 식품 네. 밥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고요. 이 이 물김치는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르신이나 또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소화력을 도와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 또 누구나 이 시원한 물김치를 먹으면 속이 쫙 풀린다고 해서 네. 네네. 숙취가 있을 때 먹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갑자기 또 생겼는데요. 뭔가요? 그 열무 물김치는 왜 우리가 소면하고도 같이 먹잖아요. 소면하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우리가 동치미 같은 경우에는 냉면이나 막국수에 어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어울리는 게 좀 다를까요? 열무김치는 빨간 국물을 네. 고추를 갈아서 넣고 하고 밀가루 풀을 넣어서 맛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밀로 만든 면과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동치미는 막국수나 냉면하고 잘 냉면. 어울리는 거죠. 네네. 그런데 사실 어느 걸 말아 먹어도 참 맛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열무김치에도 냉면을 말아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취향까지 너무 존중합니다. 좋아요. 존중합니다. 정말 저희는 지금 오프닝 때부터 김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얘기하면서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네. 완성된 짠지는 또 얼마나 먹음직스러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준비된 재료에 양념 넣고 국물을 부어 짠지를 익혀볼까요? 반달지게 썬 무와 먹기 좋게 자른 배추와 무청을 보관 항아리에 가지런히 돌려 담고
초정수에 천일염을 녹여 만든 소금물을 자작하게 차오르도록 부어줍니다. 여기에 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향미를 더하는 생강과 마늘채, 감칠맛과 개운한 맛을 배가하는 해말과 생조기살을 넣고 마지막으로 실고추로 고명을 얹어 짠지를 완성하는데요. 앞으로 실온에서 하루 이틀 맛을 들여 일주일 후 즐기면 됩니다. 짠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겠다. 나름 좀 기대를 했어요. 여기 스튜디오에 짠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짠지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아직 맛이 안 들어서요. 아, 제가 맛이 들으면 개인적으로 모실게요. 국수 말아서 먹을까요? 국수 말아서 먹고 싶습니다. 참, 그 네. 김치 있잖아요. 그것도 짠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신기했고요. 네. 앞으로 좀 펼쳐질 그런 좀 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반찬 등속에 기록된 가떼기라고 하는 깍두기를 설명을 할 건데요. 네. 가떼기는 깍두기의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깍두기는 네모가 반듯하게 썰지만 이거는 골패 모양으로 썰어서 담는 겨울철 깍두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지요. 김치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네. 담는 방법도 많은데 요즘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전의 김치도 결코 어렵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기대를 또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